여러분, 지난 2019년 정도부터인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조국 일가의 비리를 수사에 관여를 했습니다. 그때 이후에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진짜 말 같지도 않은 탄압을 받았습니다. 압수수색을 2번 당하고 구속 위기에 처하고 좌천을 1년에 4번을 당했죠. 오늘 보니까 이재명 수사에 관여했던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이노무 정권이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더군요. 박상용 검사에게 제가 이렇게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버티십시오. 우리가 공직자로서 세금으로 받는 월급에는 그런 권력으로부터의 탄압에 버티는 임무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너무 아파하지 말고 견디십시오. 당당하게 견디십시오. 상식 있는 민심이 있습니다. 견디십시오. 이재명 정권이 그렇게 폭주하는 것은 우리가 이번 선거를 통해서 승리해서 박살낼 겁니다. 하정우 후보가 제가 60% 나오는 이재명 정권을 박살내겠다고 하면 선거에서 질 거라고 하더군요. 그렇습니까? 저는 이재명 정권의 모든 것을 박살내겠다고 한 적이 없어요. 이재명 정권의 공소 취소 같은 폭주는 박살내야 마땅한 겁니다. 60% 그거 말도 안 되는 숫자지만 60이 아니라 70, 80, 90이라도 공소 취소하는 망발하면 박살내야 맞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해도 막은 사람이에요. 어디다가 그런 협박질하고 앉았습니까? 이재명이 공소 취소하면 이재명은 박살내야 마땅합니다. 제가 앞장설 것이고 여러분이 저를 뒷바람으로 밀어주실 것 아닙니까? 한동훈! 여러분, 2019년에 제가 문재인 정부로부터 계속 탄압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때 제 처랑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제가 정말 감옥에 갈 만한 위기에 있었거든요. 딱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내가 한 1년 감옥 갔다 오마. 그걸로 나의 기계와 나의 원칙을 꺾을 수는 없다고요. 저는 그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이 됐어요. 그때 여소야대 민주당의 폭주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180대 1로 싸웠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저를 사랑해주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싸웠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정권은 되지도 않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 같은 말 같지도 않은 마타도어로 저를 공격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저는 깨끗하게 살았거든요. 이론 한 장 맞지 않고 살았습니다. 검사하면서도 센 놈들이 백서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제가 수사한 것들을 보십시오. 그게 정권에 치우쳐 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약한 사람 잡아놓는 거 보셨습니까? 강강약약, 강자에 강하고 약자에 약하기 위해서 그런 목표로 살았습니다. 법무부 장관 할 때 박지원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이런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 전체 중에서 받은 선물 3만원, 2만원 이런 거 이상으로 신고하게 돼 있거든요. 권익위 규정에. 그걸 신고한 전체 내역을 내라고 권익위에 요청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공무원 중에서 신고한 내역 중에서 40%가 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신고한 거였어요. 그때 제가 신고한 것들은 담요, 잣, 액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제가 선물을 가장 많이 받은 공직자였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2만원, 3만원짜리 잣도 신고했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재명 정권이
뒤를 캐고 뒷다리 잡아도 떳떳하게 싸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제가 싸울 수 있는지 아시겠어요? 왜 제가 이길 수 있는지 아시겠어요? 저처럼 말할 수 있고 저처럼 대창에 붙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처럼 스스로에게 나를 뒤를 팔 때면 파발하고 내줄 수 있으면서 싸울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있습니까? 전재수가 까르띠에 시계 받았다고 했을 때 왜 저처럼 강하게 붙지 못합니까? 다들 자기 옷장에 있는 까르띠에 시계가 생각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제가 그렇게 살아온 것이 아까워서라도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180대 1로 저 민주당의 기득권 세력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장관이 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민심에 반대되는 방향과 너무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윤석열 개인이 아니라 국민을 선택했습니다. 어떻게든 바로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때 정말 많은 정치인들이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아부하고 저를 공격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국민을 배신한 겁니까? 그때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아부한 자들이 국민을 배신한 겁니까? 저는 국민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러다가 정말 가슴 아픈 계엄이, 우리가 직접 뽑은 대통령이 오판한 그 계엄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그때도 국민을 선택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재명 대통령은 무서워서 숲에 숨었던 그때 국민의힘 당대표 자격으로 계엄을 앞장서서 막았습니다. 박민식 같은 사람은 그때 어차피 민주당이 해도 계엄을 막을 수 있었으니까 제가 한 일이 별거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그날 앞장서서 계엄을 막지 않았다면 박민식 후보는 국민의힘 빨간 옷 입고 절대로 출마 못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해체됐을 겁니다. 제가 계엄을 막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 아닙니다. 민주당 성향이 강한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조차도 한동훈이 계엄을 막는데 앞장섰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제가 국민의힘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는 당대표직에 쫓겨났습니다. 저는 그걸 각오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떠나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저를 지키려 하지 마십시오. 제가 국민을, 여러분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씀드리고 떠났습니다. 제가 바로 이곳 부산 북구에서 그 약속을 지키러 왔습니다. 그 후 제가 다시 일어나서 대선에 나왔고 최종 결선까지 올랐습니다. 여러분의 상식이 살아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다가 보수정당에서 사리사욕에 당권에 눈이 먼 사람들이 보수정당을 퇴행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에서 구해내고 국민의힘을 존속하게 한 저를 말 같지도 않은 시대착오적 배신자론으로 제명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 굴하지 않았습니다. 거기 굴하지 않고 10만의 인파와 함께 보수의 재건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보수의 재건의 심판대로서 바로 이 북갑에서 제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저는 6월 3일 그 결과에 따라서 보수를 재건할 선봉장이 될 수도 있고 정치적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제일 처음에 바로 이 북구에 내려올 때 처음 여론조사에서 박민식에게도 밀리는 3등이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러면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너는 거기 가면 죽는다, 왜 죽는 길을 선택하는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저는 국민을 위한 길이고 옳은 길이고 명분이 있는 길이라면 제가 죽는 길이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과 함께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이 길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6월 3일 기적같은 승리를 이루거나 죽어서 사라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기적같은 승리로서 보수를 재건하고 대한민국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한동훈! 북구는 지금까지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지금 구포 지역을, 구포역 주변 한번 보세요. 여기 전재수와 박민식의 시대에 발전했습니까? 아닙니다. 도대체 21세기 이 위대한 부산의 도심에서 왜 제가 돌아다닐 때 도시가스 좀 놔주세요라는 민원을 들어야 합니까? 왜 그 정도도 해결하지 못했습니까? 이제 6월 3일 한동훈이 승리하면 그런 기억은 과거로 사라집니다. 잃어버린 20년, 전재수와 박민식이 만든 잃어버린 20년은 과거로 돌려보내지게 됩니다. 한동훈과 함께 6월 3일 밤, 6월 4일 아침부터 새로운 번영의 미래로 갑시다. 한동훈! 그리고 민심에 바람이 불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거대 양당들이 쪽팔린 줄 모르고 이 혈혈단신 무소속 한동훈만을 말도 안 되는 쌍팔년도식 1950년대도 안 할 흑색선전 막 던지기를 시전하고 있습니다. 박민식과 하정우와 박민식은 서로를 공격하지 않아요. 오로지 한동훈만 공격합니다. 그건 한동훈을 뒷바람으로 미는 민심에 거대한 바람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흑색선전 마음껏 해보라고 하십시오. 부산 북구의 시민들이 눈 하나 깜짝할 것 같습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외부에서 마구 위장 전입했다 이런 주장을 막 퍼뜨렸죠. 그런데 여러분 구청 사이트 들어가 보세요. 3월에서 4월, 4월에서 5월 오히려 우리 북구갑에 전입 총 우리 북구갑에 등록된 인구수는 줄어들었어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마타도 쪽팔리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정치 안 합니다. 박민식이 하정우 공격하는 거 보셨어요? 하정우가 박민식 공격하는 거 보셨어요? 지금 둘은 한 팀입니다. 박민식 후보를 찍으면 그건 하정우 후보를 찍는 셈이 됩니다. 이재명의 공소 취소를 돕는 셈이 됩니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제가 하게 해주십시오. 이번엔 제가 맞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여자분이 오셔서 저한테 나는 윤호개인이다. 그렇지만 네가 정말 열심히 하더라. 그래서 감동했다. 그래서 네가 이길 것 같다. 그러니 이번에 너를 찍겠다. 여기서 제가 한 달 반 동안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제가 한 가지 약속을 더 드립니다. 저를 당선시켜 주시면 제가 지난 한 달 반
그동안 했던 것 10배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로 열심히 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일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오늘 하정우 후보가 쫄리니까 자기는 맡아도 못하면서, 왜냐하면 거짓말하면 허위사실 표시로 자기가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중앙당, 부산시당 이런 데 통해서 네거티브를, 저에 대한 네거티브 맡아도 흑색선전을 했습니다. 흑색선전도 지가 못해서 대신시키는 후보 처음 봤어요. 딱 정치 시작한 지 한 달 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못된 것 먼저 배웁니까? 이분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맡아도까지도, 흑색선전까지도 다른 사람 뒤에 숨어서 합니다. 그러니까 하정우의 아빠가 도대체 몇 명입니까? 이재명, 정청래, 전재수, 한 명 더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김어준입니다. 하정우는 이 아빠 4명에게 둘러싸여서 아무것도 못할 겁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뮤지컬 맘마미아입니까? 아빠 찾기입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슬로건을 얘기했습니다. 자기 공보물에는 자기 얼굴이 없고 전재수 얼굴만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슬로건이거든요. 이재명, 여러분, 저는 역사를 좋아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자신감과, 역사를 통해서 민심과 함께 가는 길은 외롭지 않다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하정우 후보가 얘기하는 무적함대, 그건 스페인의 아르마다, 스페인의 함대를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역사 공부를 덜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무적함대의 최후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영국을 침공하다가 북해 폭풍에 전멸했습니다. 이재명, 전재수, 하정우의 그 무적함대라는 것, 바로 이 북구의 민심의 돌풍으로 전멸할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오는 제 파도 치는 정치를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를 지켜봐 주시는 분들도 멀미나고 어지럽고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 파도 치는 인생을 겪어오는 동안 두려워서 몸살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와 함께 계시는 것 아닙니까? 거의 다 왔습니다. 딱 하루 남았습니다. 북구에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민심의 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심의 바람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투표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투표해 주십시오. 투표해 주십시오. 투표해 주십시오. 투표해 주십시오. 투표해 주십시오. 제가 승리한 세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재명의 아바타 하정우, 장동혁의 아바타 박민식. 자, 이 수구에서 이재명과 장동혁도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게 될 겁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하루 남았습니다. 저와 함께 어렵게 여기까지 온 길에 거의 끝에 함께 오셨습니다. 저 한동훈과 함께 이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함께 보시죠. 고맙습니다.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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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여러분, 북구 시민들께 더욱더 정성을 기울여 주십시오. 위대한 시민들입니다. 마타도나 흑색선전에 흔들리는 분들도 아니고 시대 정신을 아시는 분들입니다. 북구 갑이 25%가 넘는 출구조사가 나왔습니다. 그게 민주당이 결집한 걸 보십니까? 이 선거가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선거인지를 위대한 북구갑의 시민들이 알고 계신 겁니다. 북구갑 시민 여러분, 서로에게 인사하십시오. 대단한 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저 한동훈이 여러분을 섬길 겁니다. 제가 대표하는 북구는
과거 20년과 다를 겁니다. 제가 대표하는 북구는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이고, 제가 대표하는 북구 시민은 누구보다도 우대받을 겁니다. 한동훈! 저는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 그게 명분이 있고 공익에 부합하고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는 거라면 확률이나 숫자 따위는 믿지 않았어요. 신념과 민심과 시대정신을, 그리고 제 실력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0년간 론스타와 투쟁하면서 대한민국 국부 7조 원을 지킬 때도 모두가 이건 미친 짓이고 확률적으로 보면 5%, 6%도 안 된다고 했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해냈습니다. 제가 여기 내려올 때도 너는 질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민심과 함께 가는 게, 명분과 가치를 가지고 가는 길은 절대로 외롭지 않습니다. 저는 외롭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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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쌰. (6월 3일) 아침에 문이 활짝 열리고 손을 맞잡은 우리, 골목마다 웃음 번져 땀으로 적신 이름 한 장씩 쌓아올려 작은 약속 하나가 오늘 크게 돌아와. 가까이 들려와 서로의 발걸음, 마음이 맞다 하나가 된 순간 더 높이 올라가 끝내 해냈다고 내일을 부르는 이 기분 좋아. 승리야 승리야 오늘은 우리 날. 승리야 승리야 가슴이 먼저 알아. 함께 웃는 이 순간 하늘까지 하늘져. 승리야 승리야 끝까지 달려가. 시장 골목 모퉁이 버스 정류장 앞에 어제의 걱정들은 발끝에서 흩어져. 늦은 밤 전화 인사, 손글씨로 남은 약속, 그 마음 하나하나 길이 되어 이어져. 가까이 들려와 서로의 발걸음, 마음이 맞다 하나가 된 순간 더 높이 올라가 끝내 해냈다고 내일을 부르는 이 기분 좋아. 승리야 승리야
승리야 승리야